자, 어서 오세요. 스케라님, 오금냥님, 어서 들어오세요. 자, 자리에서 사원을 외치고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오늘 여기며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생각을 경외한다.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있으며 믿음을 겸손히 굳게 섬긴다. 있으며 아자, 아자, 겸손히 아자. 섬긴다. 네, 아자. 반갑습니다. 정말 일요일 낮에도 잘 쉬셨습니까? 예, 네. 저도 휴일 잘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굿모닝 애트미도 10시 되면 있을 거고요. 오늘 RCC에 제가 그 동영상 시청하는 거 이제 10번째인데 이제 2개만 남겨놨거든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게 본사에서 RCC 동영상을 한꺼번에 사람들이 하도 어떤 동영상을 줄 거냐고 해서 임시로 동영상을 줬는데 제가 안 올렸는데 누군가가 우리 올려가지고 지금 자꾸만 옛날 동영상을 보고 올리면 그거 무효거든요. 그거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그 뒤에 수정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이 윤용 리더들이 올려줄 때는 그걸 하루하루씩만 짝짝 잘라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올리는 거 RCC 일기방에 제가 올리는 그 동영상을 파트너들이 보고 후기를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안내사항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9일까지인데 사장님들은 늦어도 29일 오전까지는 마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RCC 2기생, 지금 이제 ACC, BCC 1기생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RCC 2기생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신청 못했던 내 파트너 소비자들 중에서 ACC, BCC 벌써 3기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지금 바쁘죠, 그죠? ACC, BCC 3기생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지금 ACC, BCC에 있는 2기생들을 RCC 1기생으로 지금 2기생으로 지금 올려야 되죠. 예, 그래서 사장님들도 복잡하고 우리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해서 마감이 29일까지니까 정확하게 사장님들 오전까지 올려주셔야 저희들도 그걸 엑셀 작업해서 본사에 접수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걸 올리면 전체 등수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왕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뭐 회모임 100박스, 50박스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분들이 접수를 하든 말든 우리는 일단은 마감을 그날 29일 날 일단 우리는 저녁 때까지 해서 다 마감을 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자정까지 하도록 하겠지만 사장님들은 협조를 그렇게 부탁할게요. 자, 오늘은 또 원데이 세미나가 또 굿모닝 애터미가 10시부터 11시까지 있으니까 듣고 RCC 그것도 잘 안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실 분들 제가 오늘 전번에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실 분들 다 모아서 이달 7일 말 되면 제가 그 선물 직급자들은 안 줍니다. 다이아몬드 뭐 세일즈 마스터들은 안 주는데요. 그냥 우리가 신규분들이 내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셨다 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다. 그러면 센터장이 뭐 비타민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기본으로는 넬차도 그냥 칫솔 한 통씩은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실 분들 월요일마다 2분씩 뽑아서 제가 발표하게 할 건데요. 자, 인생 시나리오 발표할 분, 나 오늘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인생 시나리오를 많은 분들 앞에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셔야만이 그게 진짜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내 혼자서 쓰고 내 혼자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발표하게 못해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발표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랜선을 타고 서울에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광양에서도 듣고 있고 광주에서도 듣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만이 내가 발표했던 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하실 분 없습니까? 나 발표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월요일마다 제가 꼭 이걸 지금 2분씩 할 건데요. 그럼 지정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연 사장님 안 하셨죠? 예, 우리 배잉 사장님도 안 하셨죠? 안 하신 분들 제가 지정할 겁니다. 지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수연 사장님 오늘 인생 시나리오는 항상 월요일 되면 항상 인생 시나리오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해도 탁 튀어나올 정도로 내가 늘 가슴속에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애틀미를 해서 나는 뭘 이루겠다라는 확신을 늘 누가 이렇게 팍 말하면 팍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막 준비 안 했어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지금 인생 신을 말해라면 지금 당장도 딱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쵸? 예. 오늘 이세현 사장님 제가 스스로 손 안 들면 제가 시킵니다. 그래서 예 이세현 사장님 우리 인생 시나리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그 인생 시나리오 우리가 그 임페리얼 마스터님도 인생 시나리오, 우리 센터장님도 인생 시나리오, 그래서 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또 새롭게 마음을 다져졌습니다. 그럼 어떤 면이 있냐면, 첫 번째는 올 10월 달부터는 진짜로 오토 판매사로 완전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퐁당퐁당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무작정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직급도 가도록 10월 달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제가 바닷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내륙으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울산 달동에 있는 SK뷰 아파트가 있는데요. 약간 오래된 아파트지만 거기에서 딸하고 같이 나란히 살고 싶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멀리 있는 우리 파트너들이 계시다 보니까 또 하나 욕심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올 가을에 이렇게 달동에 조그만한 제 나름대로 하나의 아파트 안에 있는 사무실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제가 오랫동안 중공업에 다니시면서 눈이 상할 정도로 고생을 하시고 정년퇴직하신 남편한테 제가 선물을 이번 생일 때 제가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애터미에서 얼마나 버냐고 그래서 그냥 이번 첫 당신 생일에 500만 원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며칠 전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연 500만 원은 남편한테 용돈 쓰라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이제 첫 번째 했고요. 그리고 차는 제가 현재 그랜저를 타고 있는데 제가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의 자율 자동차 그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BMW로 이제 그쪽이 나오면 이제 그걸 목표로 잡고요. 그리고 제가 소득을 월 10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따라서 월 2000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크게 잡으라겠습니다. 크게 잡습니다. 과감하게.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만큼 살면 된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파트너들이 생기다 보니까 파트너들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돈도 팍팍 쓰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딸 아들한테 집 한 채씩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이가 센터님 말씀처럼 사이가 이제 배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노후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제가 살 때 제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컴퓨터 앞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우리 강양팀한테도 그렇게 했고요. 강양의 리더들 해가지고 목표를 잡고 벽에다가 사방팔방 계보도 붙여놓고 해놨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건 생략하고요. 제가 자장격지가 돼야 우리 파트너도 또 제 힘을 따라서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제가 너무 힘이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안일하게 일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죠? 열심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에이코아도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코아만이 답이다라는 거를 요즘에 더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좀 더 열심히 제대로 일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정말 인생 시나리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렇게 나와야죠. 예. 정말 우리 이세현 사장님은 예 아마 곧 월 리더스 클럽 들어오고 그다음에 로열 리더스 클럽 아마 가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또 인제 안 하신 분 중에서 우리 배영희 사장님
서울에서 지금 혼자 정말 옛날에는 센터에 출근을 못해서 혼자 몇 달로 떨어져 가지고 제가 정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우 저 어떡해 센터가 없어 가지고 정말 우리 센터에서 아침 출근해서 줘야 할 때는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곽 선생님도 우리 배영희 사장님 어느 센터에 탑 센터도 연결해 봐 주고 뭐 "이렇게 한번 가 보셔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코로나 덕분에 해야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고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우리 랜선으로 전부 다 여기는 다 출근하고 우리 배ing이 사장님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하면 그것도 서러울 건데 전부 다 어쩔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니까 배ing이 사장님 똑같죠? 지금 저희 네. 참석하시니까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배ing이 사장님 인생 시나리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 사는 배영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진짜 센터가 멀어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져서 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 그게 유일한 그 센터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좀 뭐랄까 그 서러웠죠. 예. 좋았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인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아침 저녁 맨날 출근하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근데 제게 인제 지금도 그전에는 이렇게 꿈도 우리가 꿈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꿈도 생기고 인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 인생 시나리오를 막상 쓰려고 그러면은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인제 쓰다 보니까 인제 쪼끔 생각이 인제 꿈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좀 그런 걸 느끼고 하니까, 꿈은 인제 이렇게 좀 이 근처에 경기도 그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공기도 좋고 이런 데에다가 땅을 좀 한 500평 정도 사서 이렇게 근평 한 50평 이렇게 집을 지어서 그렇게 살고 싶고, 정원도 있고 뭐 이렇게 텃밭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데 살고 싶고. 근데 그게 인제 계산하기는 한 2025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는 제가 별로 그렇게 막 '좋은 차 타고 싶다.' 막 이런 그런 게 별로,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이제 지금은 이제 뭐야 그 스포티지 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23년 정도 돼서 제가 한 크게 막 지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반떼 정도 타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봉사 같은 거는 인제 교회에서 이렇게 주로 봉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교회에서도 저기 뭐야 소년 가장 돕기 막 이런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인제 동참도 이제 하고 싶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한데 소년 가장 돕기 캠페인에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싶고. 또 인제 여행 같은 거는 그냥 인제 직급 가서 샤론 가서 인제 가족들하고 같이 해외여행 가고 싶고. 예.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이 성공의 8 단계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못한 게 성공의 8 단계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하지 못한 게, 그게 좀 뭐랄까 어쩜 실수라 그럴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성공의 8 단계대로 이제 저기 뭐야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A4화 실천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C, BCC도 많이 참여시켜서 많은 파트너들을 좀 양성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배인기 사장님 그동안 성공의 8 단계대로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름의 그 서울에 떨어져서 울산 센터에 이렇게 출근을 못 하셔 가지고 그동안 참 외롭게 서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숙소 세미나가 유일하게
파트너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인제 같이 조회도 참석하시고 하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배잉 사장님 꿈 이서연 사장님하고 빨리 꿈 이루어지시라고 전부 다 랜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오늘은 인제 그 우리 ACC, BCC, RCC에 참여하는 분 중에서 지금 직장 때문에 출근 못 하신 분 중에서 어저께 저한테 문자가 한 통 날라왔어요. 제가 그 RCC를 보고 있으면 사장님들 문자를 다 보고 있거든요. 전부 다 보고 있는데 파트너들 올라온 글자를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이 올려 가지고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예 그래서 지금 아침에 제가 공지 동영상을 올리면서도 공지 올려 놨는데도 또 어떤 분들은 동영상이 없어서 또 엉뚱한 거 보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계속 밑에 인제 올려 주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인제 몇몇 분들의 그 글을 보면 정말 애텀이라는 건 난 사용만 하고 있었고 어떤 회사인지도 몰랐는데 ACC, BCC를 통해서 RCC를 통해서 '내가 애터미가 이런 회사인 줄 내가 몰랐다. 그래서 인제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문자가 올라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인제 어떤 분이 우리 장은주 사장님이죠. 파트너분이 정말 그 교회 목사님이시래요, 교회 목사님. 그런데 그동안 애터미 제품을 인제 1-2개 그냥 이렇게 사 주기만 했는데 정말 우리 회장님의 제가 어저께 그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 우리 회장님의 박한길 회장님의 간증. 제가 어저께 우리가 그 어 출 자장격지방인가? 네 거기는 올려 드렸는데 회장님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그 회장님은 저는 옛날에 그렇게 많이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 사업 설명하는 데서 맨날 하나님 이야기하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임승택 단장님이 가서 건의를 안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정말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석세스 세미나 끝나고 나면 항의가 빗발치듯이 온대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많은 맨 밑에 있는 파트너가 내 같은 사람이 사람을 불교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 모시고 오면 뭐 노아의 방주나 뭐 교회 이야기하면 확 가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화가 나 가지고 얼마나 한 분 모시고 오기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뭐 10 명씩 이렇게 모시고 가면은 다 가버리는 거예요. 부산에 백스코 세미나 처음 했을 때. 우리 친구가 교회 그 큰 교회 신도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회원들을 절복 입고 데리고 왔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갖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막 본사에다가 우리 임승택 단장님한테 "어떻게 회장님은 사업 설명하는데 뭐 성경 말씀을 하시냐." 이래 갖고 내가 막 건의를 엄청 했는데 '이야기를 제대로 했을까? 내 말이 전달이 됐을까?' 이러면서 막 본사에 메일에다가 적고 이랬는데 우리 회장님 그걸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간증 들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도 그 뭐 항의를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느님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하면 나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애터미를 키우기 위해서 애터미를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자기는 죽음 앞에서 자기는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3 개월밖에 못 산다 해서 하느님 일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벌게 해 주니까 돈을 벌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하느님 전도를 했다. 이 말을 어제 인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은주 사장님이 목사님이 이 사업을 한번 이렇게 RCC를 들으면서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좀 알고 회사에 대해서 알고 이러면서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내가 전도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회장님은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전도하는 일을.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인제 뭔가 자료를 우리 장은주 사장님이 이분이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다음 어떻게 해야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하고 문자 물었더니 새벽기도 나가는 그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하셔서 정말 그 "좋은 데 쓰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우리 회장님 맞잖아. 우리 회장님 같이 전도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그래." 이러면서 맞죠?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는 교회 안 다니잖아요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이 말하는 그 성경 말씀 그다음에 간증은 제가 열심히 듣거든요. 들으면서 제가 그분한테 "우리 회장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제가 그 간증 동영상을 어제 보내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애터미는 회장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인제 그 뭐 다른 하나님 찾는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정말 애터미는 정말 남을 속이고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파는 회사가 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회장님은 하느님을 신을 두고 맹세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은 제가 지금 현재 안 믿고 있지만 정말 우리 회장님의 그 진심은 제가 정말 '나도 그렇게 닮고 싶다.'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제품에 대한 자긍심, 오너에 대한 우리 정말 대단한 그 신뢰 그런 것만 있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느 종교를 믿든 우리가 그 자기가 믿고 있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파트너들은 내 소비자들은 정말 우리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모두 다 제품에 대한 신뢰감, 그다음에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 대한 그 성공에 대한 신뢰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침에 사원을 외치다 보면 생각을 경영하는 거. 내가 아까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신 분 두 분처럼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믿고 그다음에 우리가 겸손하게 저 바닥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다른 분들을 파트너들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진답니다. 예 그래서 믿으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사장님들한테 그래도 또 우리 이제 제품 공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뉴스를 보면 요즘 뉴스나 TV를 틀면 엄청나게 먼저 지금 도쿄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여자 양궁 같은 데 보면 금메달을 따는데 그런 분들이 고생한 거를 생각하면 그 올림픽까지 나가기까지의 우리나라의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뽑는 그게 더 힘들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다 제끼고 자기가 뽑히는 그 과정이 더 어렵대요, 올림픽 가서 하는 것보다. 그만큼 정말 목숨 걸고 그 훈련을 하고 정말 엄청나게 피땀 흘려서 진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면요. 연금 100만 원이 나온다잖아요. 연금 평생 죽을 때까지 100만 원 오는데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산 선수가 양궁에서 지금 2연패해서 2개 땄죠. 예 그러면 원래 딴 것만 해도 20살짜리가 연금 200만 원이 평생 죽을 때까지 노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돈에다가 비교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의 국위선양이라든지 정말 그 자신의 성취감이라는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1 등이라는 금메달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힘들게 정말 힘들게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거에 진짜 누말 맞다 한 1000배는 했을 것 같아요, 노력하는 거에. 그런데 평생 죽을 때까지 보장해 주는 거 나라에서 인제 200만 원을 주는 거죠. 100만 원, 100만 원. 그쵸. 예 그러면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는 내가 그 올림픽 나가는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내가 3 년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오토 판매사는 무조건 됩니다. 내가 그 선수들만큼은 아니고 공무원 딱 제가 항상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하는 것만큼 그 시간에 애터미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계보도 보고 그다음에 회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내가 제품을 써 보고 그다음에 스스로 체험 사례 같은 걸 올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하다 보면 내가 소비자 한 명씩 만들다 보면 3 년만 정말 FM대로 하시면 내가 정말 딴 일 안 하고 내가 뭐 다른 일 안 하고 9시 출근해서 정확하게 6시까지만 그리고 월화수목금 토까지만 딱 일을 하면 근데 내가 낮에 빨래 널러 가고 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오롯이 이것만 하면 3 년만 하면 정말 금메달 2개 딴 거 이상으로 수입이 됩니다. 야 그거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오고 내 자식 때까지 상속이 되고 자식의 자식까지 상속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데 내가 왜 쪽팔려서 못해 그다음에 자존심 상해 못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가치를 안다면 애터미 회사의 그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내가 대충대충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 가족의 목숨이 걸린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때 내가 이거 시작했을 당시에 남편이 돈을 안 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둘이서 벌다가 돈 잘 벌 때는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스키장 다니고 칠랑팔랑 다 쓰고 있다가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다른 사업 뭐 이렇게 창업 준비 중 예. 실업자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이걸 대충대충 했다가는 우리 아이들하고 다리 밑에 진짜 잘못하면 있는 집도 팔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대학생이었으니까 천막 치고 살겠다라는 정말 그런 대단한 각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라도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도 그때 같은 마음으로 만약에 내가 하면 지금 벌써 로얄 갔을 거예요. 그래 인간이 인간인지라 예 그때 같은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것 중간에 좀 없어지죠. 예 아무래도 그죠? 예 그래서 또 하는 일이 또 달라지고 저는 만약에 지금도 내가
오토 판매사가 아닌 상태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차에 가득 물건 싣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10명 이상 고객을 만나고 제품을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후속 관리를 잘해서 제품을 정말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그 아들도 같이 하지만 요즘 사람들 우리 스폰서도 있지만 정말 요즘 사람들 일을 하는 거 보면 '일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스폰서가 들어와 계시는데요. 둘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올 때는 신발이 구두에 물이 다 들어가도록 그걸 들고 비가 좀 안 맞는데 뭐 공양주한테 가서 뭐 이렇게 치약팔러 간다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전달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단은 우리가 산을 가도요 정상까지 딱 먼저 힘들더라도 먼저 팍 치고 올라가서 그다음에 산 덩성이 위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쐬면 세상이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더 멀리 능선 타고 가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안 힘든데 오르막 올라갈 때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중간에 안 들면 인간도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끝까지 꾸역꾸역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탁 이렇게 정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정상을 올라가고 있는 산 능성이까지 리더스까지 오르면 아마 정상 이렇게 산 등성까지 올라서 이렇게 이제 업다운이 이렇게 되면서 또 다른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빨리 모두 다 월 1,000만 원 우리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지금 있는 돈은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돈입니다. 저도 돈을 통장에 쌓아 놓고 땅도 사 놓고 집도 또 한 개 더 사 놓고 더 사 놓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돈이 나가려니까 훅 나가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진짜 좋은 게 매주 화요일마다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죠?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 센터장 같은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7번 들어오나? 7번 돈이 들어오거든요. 7, 8번 들어오나? 돈 많이 들어옵니다. 예. 화요일마다 들어오면 일단 기본 4번이죠. 직급수당 2번 들어오죠. 6번 들어오죠. 센터피 또 들어오죠. 7번이죠. 또 요새는 또 따로 우리 부가세 따로 받는 게 있어요. 한 달에 돈이 8번 들어오요. 8번.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며칠 있으면 또 들어오고 돈 다 쓰고 나면 며칠 있으면 또 돈 들어오고 이래서 아마 돈 목돈을 못 모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는. 예, 이제 돈을 사장님들이 이런 맛을 요까지라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진짜 사장님들한테 간절하게 우리 파트너들도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와서 특히 우리 정보경 사장님 그다음에 곽성현 사장님 우리 다이아몬드 그다음 우리 뭐 기존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 월 1,000만 원까지 올라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 이승현 사장님처럼 내가 뭐 다른 파트너들을 위해서 저도 로얄 올라가면 우리 사장님들 좀 있으면 팍팍팍팍 이렇게 근데 사장님들이 도전을 하셔야 팍팍 밀어주든지 말든지 합니다. 그죠? 예.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가치가 금메달 몇 개 값이 되니까 오토 판매서만 돼도 금메달 몇 개의 가치가 있으니까 열심히 금메달 따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월요일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준비했냐면 제가 어제 인스타에다가 제가 그 트렌드 커뮤니케이터를 해 가지고요. 쌀을 인제 계속 인제 그 공짜로 제품을 계속 한 달에 10만 원씩씩 받아요. 근데 어떤 데를 보면은 막 이렇게 단가가 낮으니까 쌀 왜냐면 포인트 작은 걸 내가 내려야 포인트 많은 거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점수 넣어줄 때 내려야 되니까 내 돈으로 내려야 되고 공짜로 주는 거는 포인트가 작은 거 식품을 보통 내리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뭐 많이 내려요. 여러 가지 내리는 거예요. 정말 쓰기 싫은데. 그래서 인제 쌀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그다음에 인제 뭐 다시마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유기농 쌀을 딱 내려 가지고 갑자기 그 우리 스폰서님하고 우리 장숙사님 댓글을 달아 놨던데요. 제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한더위에 벼농사가 가을에 인제 추수를 하기 전에 이 한더위에 그 벽지를 처음에 인제 뿌려 가지고 모를 쪄 가지고 그다음에 모를 심고 그다음에 이 한더위에 이 태양이 탈 듯이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야만이 그 벼가 그다음에 알이 연걸잖아요. 알이 연걸어요. 이 뜨거운 태양이 없으면 벼가 이게 열매가 안 맺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일도 이게 뜨거운 태양을 이 어려운 고비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야 가을에 이렇게 탁 이렇게 누렇게 한검 같은 이제 벽지가 이제 이렇게 딱 열리는데요. 제가 갑자기 우리 유기농 생토미 제가 인스타에 그걸 올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한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여름 되면 시원한 옛날에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예, 삼배 적삼을 시원하다고 그걸 입고 그것도 삼배가 뭐 이렇게 엄마가 옛날에 이렇게 짠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실제로 배틀에 짜잖아요. 그래 갖고 그걸 또 몇 번 기어서 그걸 입고는 엎드려서 그 논에서 그 이렇게 김을 풀이라 그러죠. 풀을 김이라 해서 그 매는 얼굴이 막 그냥 진짜 영상이 돼서 내는데 오는데 진짜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농부 딸이라 가지고 정말 농사가 많았거든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 갖고 허리도 아프시고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그래서 구부리고 앉아 가지고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농사 짓는 게 그렇게 허리 아프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엄마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러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늙어 갖고 나도 인제 다 우리가 인제 늙어 60이 넘으니까 인제 그때 이때서 그 쌀 한 톨을 가지고 인제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유기농 쌀은 그래서 내가 인제 글을 인제 올리면서 댓글을 달아놨는데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 되게 먹먹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정말 그 부모들이 그 작은 돈으로 벌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데 나도 지금 부모잖아요. 인제 자식 있는 부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이 자식놈도 또 지가 커서 지도 인제 지 자식을 키워 봐야 아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를 그래도 좀 남겨 놓고 좀 해 주고 뒷바라지 조금 더 해 주고 죽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애터미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어제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교육할 걸 떠올렸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논에서 우리는 옛날에 우물물을 길러 먹었잖아요. 우물물에는 기본적으로 예, 미네랄이 정말 많아요. 그죠? 우리 안에 보면 철분, 나트륨 이런 게 많이 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제 그 수돗물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여름에 택배하시는 분이라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지금 너무 많이 죽고 있죠. 지금 죽거나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데요. 우리 곽승현 사장님도 몇 해 전에 한번 병원에 이유 없이 그냥 예,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름에 내가 땀을 삐질삐질 계속 흘리는데 이 땀에서 뭐가 같이 나오냐 하면 내가 염분이 같이 밖으로 나트륨의 전해질이라 그러죠. 같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내가 몸속에 우리가 소금이 나쁘다고 하는데 소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나트륨 자체가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속에 땀을 흘리면 우리가 물을 여름 되면 갈증이 많이 나니까 계속 물을 많이 마시는데 물을 많이 마시다 보면 혈액 속에 있는 소금의 농도가 0.9% 있어야 되는 소금의 농도가 부족해지면 내가 우리 근육이 움직이는 거, 심장이 움직이는 거, 이 전 다 근육이거든요. 이 움직이는 게 이 나트륨이 부족하면 심장이 전기장치가 발전기가 탁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썰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소금을 이렇게 먹게 되거든.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계속 이렇게 땀으로 나가는 소금이 부족하면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기장치가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거기다가 물에다가 조승간장이라 그러죠. 우리 지금 가면 생각하면 국간장, 콩을 발효시켜서 간장을 만든 거 아버지가 옛날에는 간장이라 안 하고 지렁이라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콩을 잘 단백질을 발효시켜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켰더니 그 안에서 엄청난 단백질과 미네랄이 우리가 그 안에 발효가 돼서 그걸 우물물에다가 타서 한 그릇씩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는 맨날 참 이상하다. 그냥 맹물 마시면 될 건데 왜 맨날 간장을 타가 마실까? 그게 옛날 조상님들의 지혜였던 거죠.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나트륨이 빠져나가니까 푹 이렇게 썰어져 죽잖아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된장을 풀어서 된장국을 많이 끓여서 먹으면 소금을 그렇게 발효시킨 된장을 통해서 내가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발효시킨 간장을 내한테 섭취를 했기 때문에 몸에 나쁜 나트륨은 없고 그 안에 들어가는 미네랄을 소금과 같이 다 섭취를 했던 거죠. 소금하고 나트륨하고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화 나트륨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소금은 왜 그래서 천일염을 우리가 바다에서 나는 천일염을 가져와서 그거를 전부 다 간수라 그러죠. 간수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두부 만들 때 간수 넣잖아요. 단백질을 딱딱하게 두부로 만들어주는 거죠. 콩물을 두부로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간수를 많이 먹으면 혈관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나빠요. 그래서 간수를 빼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소금을 계속 섭취를 해야 되는데 애터미에서는 정말 박한길 회장님이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염을 올려놨죠. 그죠? 그래서 저는 밥할 때 항상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애터미 유기농 쌀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애터미 죽염 있죠. 그죠? 죽염을 매달 넣습니다. 그 안에 미네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소금에다가 원래 미네랄이 많은 데다가 그거를 9번 굽잖아요. 9번 굽는데 그걸 황토에다가 싸서 대나무 안에다가 넣어서 대나무 안에 있는 미네랄이 안으로 소금에다가 다 흡수되도록 대나무 안에 다 넣어서 그 대나무 안에다가 진흙으로 황토 흙으로 다 그걸 꾹꾹꾹 눌러서 그거를 태워서 또 한 번 더 꺼내서 또 태우고 똑같은 작업을 9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나무 안에 있는 그 식물 안에 대나무 안에 있는 그 미네랄들이 싹 다 들어가고 황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미네랄들이 소금이 다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 안에 있는 안 좋은 나트륨은 싹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소금 안에 정말 좋은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도염이나 소금은요. 제가 옛날에 그 사회를 제가 뭐 배우러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아주 그 이상한 걸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사회를 배우러 다닐 때 죽염 덩어리를 우리가 어혈이라 그래요. 피를 빡 뽑아가지고 사혈침을 막 뽑아가지고 어혈을 아주 굳은 뇌출혈 중풍 걸린 환자 거를 뽑아가지고 덩어리지 있는 시커먼 피에다가 죽염 덩어리를 탁 놓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피가요 싹 맑게 변해버려요. 덩어리 피가 확 이렇게 물로 확 변하거든요. 덩어리가.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몸속에 있는 엉어리진 피를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거 조그만한 거 먹는 그런 걸로 갖고 피를 묽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죽염을 낳아서 덩어리 피가 확 이렇게 물로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죽염이 정말 좋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할 때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죽염을 같이 먹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라에서는 그게 뭐 금지법이다 하고 뭐 침도 아무나 못 놓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배우러 간다 해서 서로 사회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죽염이 얼마나 좋다라는 거를 피를 묽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우리가 소금이 없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라고 뭐라 그래요?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소금이 들어가니까 빛과 소금이라 할 만큼 소금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섭취하기가 안 쉬우니까 저는 항상 밥에다가 죽염 우리 벌써 2통째 먹고 있거든요. 저는 밥에만 넣어 먹는데도. 그래서 아침에 밥할 때 죽염 조금 넣고 그다음에 우리 다시마도 바다에서 정말 미네랄이 많고요. 정말 밥도 아주 찰지게 맛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시마 그 조각 2개를 넣어서 아침에 밥을 짓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여름에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 정말 좋은 방법이 많은데요. 우리가 클로푸드 비타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름에 내가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가 심장이 먹기도 하고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각종 질병에 걸리는데 900가지 병에 걸릴 수도 있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3분짜리인가 그랬는데 늘 보던 동영상이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오늘 미네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한번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소는 어디에서나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소가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다. 생활 속 충격적인 중금 속의 정치들. 저기다 오늘 아침부터 밥해 먹었는데? 대법은 무엇일까? 미네랄이 충분히 있으면 내 몸에 쌓여있는 중금속 같은 이런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물 지금 여기 6잔이 있는데 과연 미네랄이 들어있는지 미네랄 확인하고 드십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저도 아주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체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온갖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체내 독소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몸에 쌓인 독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할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는 게 아주 큰 관건인데 근데 문제가요. 2004년 유니세프에서 세계 영양 조사를 하고 그 분석한 연구서를 냈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것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900여 가지 질병, 각종 질병은 물론이고요. 급작스럽게 돌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돌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알고 나면 와 이거 빨리 보충을 해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지요?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900여 가지 질병의 원인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미네랄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미네랄하고 무기질이 같다는 것도 오늘 처음 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처음 알았어요. 대부분 아시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미네랄은 우리 몸 체중의 약 3.5%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양입니다. 근데 이 작은 양이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의 구성 성분이에요. 뼈를 구성하고 이를 구성하고 피부를 구성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머리카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이게 없으면 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건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잖아요. 이걸 먹으면 이걸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어낼 때 미네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모자라면 영양소가 들어가도 내 몸에 사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네랄이 모자라면 지금 900여 가지 질병에 시달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잘 섭취하면 내 몸에 쌓여있는 중금속 같은 이런 독소들을 충분히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이 미네랄이니까 미네랄이니까 여러분 오늘 많이 배우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양소 중에 이제 필수 영양소, 5대 영양소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영양 관리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비만을 걱정하고 그런 시대인데, 이 미네랄에 있어서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부족하다. 이거 이유가 궁금한데요. 실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정말 과잉입니다. 그런데 우선 예전하고 토양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그 식물이라든지 그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에 들어있는 미네랄 양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1950년대에 하루에 필요한 철분을 섭취하려면은 뭐 사과 2알 정도 먹든지 아니면 시금치의 경우에는 한 단 정도 이렇게 나물 해서 한 접시 정도만 먹으면 충분했는데요. 요즘의 경우에는 이 미네랄 함량이 다 줄어들었어요. 식품에 들어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과의 경우에는 한 13알 정도는 드셔야 되고 13알? 또 시금치의 경우에는 19단이니까 19접시 정도는 드셔야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잘 챙겨 먹어도 이 미네랄 부족에 이렇게 쉽게 부족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셈이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미네랄이 부족하면 돌연사 같은 거 생길 수 있다는 무서운 얘기를 그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로서 철저하게 취재를 해봤는데 애석하게도 사실입니다. 그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요, 아까 미네랄을 직접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양을 통해서 토양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해서 식물이 그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토양에 미네랄의 성분이 전혀 없으면 식물도 그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 식물을 먹는 사람도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실례로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토양에는 그 미네랄 성분 중에 중요한 셀레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그 이유로 한 해 매년 3,8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고 어머나. 특히 성인도 조기 사망하고 합니다. 예. 독소는 어디에서나 다 자,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미네랄은 정말 우리 몸속에 없어서는 안 될 건데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현대인들은 정말 많이 먹는데 미네랄이 정말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애터미 해양 심층수가 우리가 물을 여름에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일반 물에는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전기 이 동영상 말고 다른 데 보면 이게 전기를 일으키거든요. 거기에 전지를 넣었더니 이렇게 선을 연결했더니 해양 심층수 같은 데서는 불이 딱 오는 건데 일반 다른 뭐 미네랄이 없는 데서는 불이 안 오는 그런 실험도 있어요. 그만큼 애터미 해양 심층수에는 바닷속에 이 미네랄이 너무나 풍부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보면 우리가 안에 몸 안에 아기가 그 엄마 몸 속에 양수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양수의 농도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면 우리 체액의 농도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면 목 넘김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물은 마시려면 나 물이 목이 안 넘어가서 못 마신다는 사람, 나 물을 못 마신다는 사람들이 애터미 심층수를 마시면 어쩐지 잘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 발견하지 않았나요? 저는 우리 애터미 심층수에서 정말 신기한 건데 역시 이게 바리우스 막구다라는 거
느낀 사람 있어요? 뚜껑을 다 마시고 빈 뚜껑을 밖에다가 놔놨다가 물이 조금 남아서 이게 뚜껑을 딱 열면 어떻게 돼요? 뻥 이렇게 뻥 올라오죠. 안에 있는 물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뻥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찰 이게 다 부족하시구나. 저는 정말 우리 애터미 그라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는 물에 이렇게 딱 넣어놨다가 다 마시고 이렇게 밖에 페트병에 분리수거하려고 밖에 놔놓으면요, 안에 있는 물들이 안에 있는 뭔가 발효 물질이 있어가지고 얘가 발효가 돼가지고 이거 뚜껑 열면 뻥 하고 이렇게 열립니다. 그 정도로 얘가 정말 발효수입니다. 발효수. 자, 그 다음에 애터미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아주 기본적인 소금. 여름에는 제가 촌에 우리 옛날에 엄마 아버지가 정말 많이 즐겨 마셨던 게 있어요. 우리 집에 반찬 잘 해 먹었던 게 뭐냐면 엄마가 오이에다가 그 다음에 미역을 넣어서 오이 미역 냉국에다가 그 발효시킨 간장, 집간장을 넣어서 이렇게 타서 이렇게 아버지를 맨날 드리는 거 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미네랄, 미역, 미네랄, 바다의 미네랄, 오이, 그 다음에 야채에 있는 비타민 같은 이렇게 영양소에다가 정말 단백질,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그 간장을, 조선간장을 넣어서 이렇게 저어서 아버지 맨날 냉국 한 그릇씩 마시는 그게 정말 보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알트미를 하면서 영양소 공부를 하면서 인제서 알았던 거죠. 그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알트미 미역하고 오이하고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간장을 잘 안 담그니까 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뭘 넣어야 된다고요? 애터미 죽염을 넣어서 오이 냉국을 간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애터미에서 내가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진짜 좋은 거는 이게 컬러푸드 비타민이죠. 이게 아침에는 에너지를 내는 거, 그 다음에 노란색과 보라색을 먹고요. 저녁에는 밸런서, 우리 몸의 밸런서를 하루 종일 우리가 미네랄 이게 부족했던 것들을 밸런스를 맞춰준 게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 저녁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걸 저녁에 먹으면 저녁에 약간 활동할 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는 노란색과 보라색, 그 다음에 저녁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컬러푸드 비타민 안에는 정말 많은 성분에 들어가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타민이 무기질이 우리 몸에 있는 독소 안에 있는 중금속이라든 독소를 다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좋은 역할도 하고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던 거를 이렇게 불순식의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더 이게 내가 먹는 링거를 만들려고 하면 물에다가 우리 원당을 좀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컬러푸드 비타민을 먹고 그 다음에 뭘요? 죽염, 단짠을 만들어서 물을 섞어서 마시면 이게 뭐냐면 마시는 링거다. 그래서 여름 되면 할머니들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밥맛이 없어서 찬물에 밥 말아 먹고 단일 품종으로 맨날 이렇게 반찬 한 가지 하고 밥 먹고 하면 맨날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할머니들이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거 맞으러 한 달 입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내가 식구가 없다. 그래서 내가 반찬을 고루고루 못 먹는다. 밥할 때 다시마랑 그 죽염 넣어서 미네랄을 충분하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 미역이랑 오이 넣고 그 다음에 죽염 넣고 오이 냉국 끓여 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나이 들어서 나는 컬러푸드 비타민이 미네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 소화가 좀 잘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스피루리나 드시면 됩니다. 이게 스피루리나는 정말 안에 우리 몸속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아미노산 그 다음에 안에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여름을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해모임은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기력을 보충해주는 해모임 꼭 드시고요. 그래서 나만 먹지 말고 이거 누구랑 같이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과 내 소비자들하고 같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분들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있다 하시는 분 없나요? 우리 오늘 최경희 사장님이 오늘 오늘 아까 들어오셨는데 오늘 업에 이장들 회의 있다고 가셨네요. 최경희 사장님 파트너 중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한 분이 너무 못 사는데 아파서 못 사는 건지 우리 회장님 말 맞다나 못 살아서 아픈 건지는 모르겠지만 못 살아서 영양을 제대로 못 섭취해서 못 살아서 아픈 것 같네요. 그분이 자수성 동굴 인위적으로 만든 세멘트로 만든 동굴 안에서 2년 동안 날만 새면 아침 9시면 들어가서 한 번도 밖에 안 나오고 2년 동안 안에서 커피 음료를 팔았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뇌 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심장의 판막이 제대로 안 열려서 판막이 뭐 세 군데가 뭐 네 군데 중에서 세 개가 뭐 말을 안 들어서 심장 수술을 1년에 머리 수술 2번 하고 판막 수술을 3번 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냥 시체처럼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장님이시잖아요, 이장님. 본인이 울주군에 그 10만 원씩 나눠줄 때 보니까 너무 아파서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 여자분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몇 호에 있는가를 알아 가지고 우리 쟁 이사님 또 이장님 엄청 또 이렇게 이장님 정신이 투철해요. 그래서 왜 저리 아픈가를 찾아가서 봤더니 혼자 사시는데, 그래서 이게 머리에 머리 수술을 뇌에 뭐 혹이 생기고 그다음에 심장 판막이 3개가 안 움직여 가지고 심장 수술을 1년에 뭐 몇 번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근데 부산의 백병원에서 했는데 먹기도 잘 못 먹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50 몇 살인가 이랬는데, 그래서 최경희 사장님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아프기 전에 뭘 했을 거 아니야. 뭘 했냐 했더니 우리 그 자수동 동굴 알죠? 그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연 동물이 아니고 인위적인 그 동굴 안에서 햇볕을 못 보고 2년 동안 쉬는 날도 없이 안에서 커피하고 음료수를 팔았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왜 아팠는지 알겠다. 우리가 햇볕을 못 보고 그 안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 동굴 안에서 습도가 높고 그다음에 태양을 못 보고 그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그 사람이 뭐 영양 섭취를 했겠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칼슘 흡수가 안 돼요. 그 칼슘이 부족하면 화심도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심장이 박동이 안 뛰어요. 심장이 이렇게 세게 못 뛰어요. 칼슘이 우리가 안에 들어가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아팠는지를 뭐 확실히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2년 동안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일요일 하루라도 손님 없는 하루라도 내가 밖에서 태양을 충분히 보고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또 내가 일상생활을 했더라면 안 좋았겠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경희 사장님이 해모임하고 그 공짜로 자기가 그 유산균하고 수술 많이 했으니까 신약을 많이 먹었으니까 장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산균하고 그래서 갖다 줘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유산균 하나는 제가 기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하는 게 얼마나 우리는 내가 옛날에 몰라서 내가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것도 요새는 잡혀간다 했죠. 그죠? 내가 몰라서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의 건강까지 못 챙기면 주부의 책임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비타민, 미네랄 오늘 공부 충분히 했습니다. 오늘 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우리 박영수 사장님. 비타민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혼자 계신다고 그냥 여름이라고 밥 맛없다고 찬물에 밥 말아서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드시고요. 스피루라도 충분히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은혜 사장님 잘 드시고 계시죠? 네, 연세 드셔가지고 우리 황인윤 사장님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영양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하냐면 조금 있으면 뭘 하냐면 내가요 더위를 먹어서요, 더위를 먹은 게 아니고요, 더위를 먹어서 내가 기운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간다는 말 나올까봐 제가 오늘 미네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조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굿모닝 애터미 잘 들으시고요. 후기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수 사장님, 네,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습니다. 건강하셔요. 네. 박은희님도 들어오셨나요? 박언희님 반갑습니다. 정영수님도 반갑습니다.